군소정당도 가고 4달 말 신당 시사. 누가 시사했느냐? 이 사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신당을 차릴 거다. 근데 군소정당도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명확하게 신당을 차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불과 한 열흘 전에 신당 차리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가는 거죠. 적어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들으셨을 때는 불과 열흘 전입니다.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있죠. 배제하지 않는다 해서 군소정당도 각오합니다라고 지금 열흘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좀 뜯어보죠. 좀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근본적인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이미 말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네. 그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여권 지도부의 특정 요구를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난 조건으로 비치는 건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어떠한 걸 요구할 경우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주는 척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준석한테 연락하지 마 하거나 뒤통수를 칠 것이다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내가 조건을 걸면 요걸 미끼로 나를 잠깐 붙잡는 용도로만 쓸 것 같아서 나는 조건을 안 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요길 좀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으면 지금 탈당하지. 왜 연말까지 남아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12월까지 좀 시간을 더 줄 건데 그동안 현 지도부가 물러나면 나는 신당 안 차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2월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일단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를 위해서 이제 사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금 이제 현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총리 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참모들과 또 새로운 장관들을 누구로 선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좀 보면서 과연 근본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두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12월 27일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혁신위가 이제 12월 26일 날 활동을 종료하거든요. 네. 그때 혁신위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제언이 있을지도 함께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7일, 사실 저희 키워드가 12월 27일하고 물음표가 좀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날짜가 지금 왜 나온 것이냐, 이걸 좀 볼까요? 신당 창당 시점으로 거론이 되는 게 지금 12월 27일입니다. 말씀처럼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기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기사로 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요 파란색.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결행할 경우 그 시점은 오는 12월 2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정확히 12년 전인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었던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입문한 게 12월 27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랬더니 이 전 대표는 내 정치 인생도 한간지를 돌았다라고 하면서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12월 27일,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정계 입문한 날짜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김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바뀌는 좀 더 여러 요인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시기도 되고 혁신위가 이 2달의 운영을
마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 개의 다목적 포석으로 12월 27일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실무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얘기가 좀 갈려요. 그 상황에서 12월 27일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에 갔죠. 기사 같이 볼까요? 인요한 내친 이준석, 환자는 서울에 있다. 네.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뒷모습, 옆모습이 좀 보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죠. 연단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여기 지금 청중 객석에 요 끝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보자고 하는데 별 반응이 없다. 내가 직접 가겠다. 혁신위원들이 모두 만류를 했지만 KTX를 타고 부산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이건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처음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뭐야, 영어야? 영어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영어로 앞에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인요한 위원장의 말씀까지 좀 같이 나왔죠. 그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환자는 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제가 일평생 저 자신을 애로 봤어요. 네. 근데 부산에 가서 경청으로 왔습니다 하고 보는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네. 기차 타고 오면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 양반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네. 네.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인요한 위원장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거 좀 내가 섭섭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영어 참 잘하는구나. 나보다 잘하는구나. 근데 섭섭했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는 얘기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인요한 위원장도 뭔가 많은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저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하버드생 출신의 우월한 인식에서 나온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미국 국적도 갖고 있는데 같이 갖고 한국인의 있죠. 정서라든가 혹은 한국 정치를 잘 모르는 주변인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포함됐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이준석 씨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인요한 위원장과 영어로서 대등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도 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인요한 위원장께서 그런 그 주체적인 권한을 갖고 온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네. 실제 권한은 없으면서 어떤 시간 벌기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영어로서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저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과정을 다 봤는데요.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깊은 메시지가 있고 철학이 있어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쉽게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된다면 네. 쉽게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요한 위원장도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받았고 네. 통합 메시지가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통합이 더 쉽지 않겠다, 어려워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내일 총선한다면 국민의힘 백석도 위험하다. 친윤이 당 폐허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 간단하게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총선하면 국민의힘 백석도 위험하다. 하나, 둘, 셋.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X 아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김성원 의원님 아닙니까? 네네. 예, 아쉽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가 하루라도 꺼지지 않고 계속 그 국민의 시선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특수 계층을 향한 그런 예산안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네. 뭐 가짜뉴스 파동이라든가 또 뭐 김포 서울 편입 그다음에 오늘 공매도 금지까지 이런 좀 뜬금없는 이슈들이 계속 대통령실이라든가 여권발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반기 평가가 이제 총선의 의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과연 200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장담이랄까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제 비명, 뭐 비윤 모두를 통합하는 뭐 어떤 빅텐트가 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구상이신 건가요? 저는요 그 바른미래당 할 때 안철수랑 유승민이라는 두 그 당시에 좀 신선했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예. 영호남의 화합 같은 가치를 내세울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국민의당이 다소 이제 호남 계열이라고 판단되고 네. 또 바른정당이 또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예. 아마 같이 정치할 사람을 찾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네, 조금이라도 같은 점을 찾아서 가겠다. 최대한 배제하지 않고 다 같이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비명계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명계는 만난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만나더라도 창당 얘기보다는 향후 뭐 총선을 향한 그런 그 그림을 서로 의견 교환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겠느냐. 아닐 것이다. 만약에 창당까지 간다면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거든요. 음, 그건 당장 네.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논의가 진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7일 이후 주진우 등 용산 참모 총선 러시 중폭 이상 개각 가능성입니다. 네. 7일 이후 왜 7일 이후냐? 네. 내일이죠. 내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금 대통령실이 좀 국감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국감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하나 둘 이제 총선에 나올 사람들은 나오지 않겠느냐. 전희경 네, 사퇴 예정, 강순규, 김은혜 출마 채비 등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김승원 의원님, 네네. 지금 이게 사실 안에서 빼내는 게 물갈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영락원 물갈이가 그래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실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두 개가 맞물리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뭐 현직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떤 정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좀 핵심적인 사람들이 30석 이상 네. 국회에 들어오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3선 이상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친윤인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다면 아까 표에 나온 34분의 3선 이상 중직급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셈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총리라든가 부총리 또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굉장히 알짜배기 장관들 지금 이제 교체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혹시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무작정 희생만을 요구하기에는 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기반이 너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기 시기에 뭔가 그런 어레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요한발 혁신 불길 민주당의 번지나입니다.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데 요 불길이 민주당으로 왜 민주당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실까요? 네, 야 총선 200석 발언에 김두관 정신 나가, 박지원 싸가지 조심이란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200석 발언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오시죠. 참패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뜨거워 한 거죠. 처음으로 아마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반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결산해야 합니다. 저는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할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200석 못할이란 법도 없습니다. 라고 정동영 전 의장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강서 승리에 겸손해야지. 대세론 낙관론 운운하면서 총선 200석 확보로 윤석열 정권 무력화시키자라고 하면 국민 떠납니다. 도취, 건방, 싸가지 언행 조심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이재명, 험지 앞장서야. 민주당에서도 공천 쇄신 요구 나와라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이 자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살깎기를 시작해야 된다.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불출마하든지 험지를 가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 50% 이상. 오늘 이제 저희 총선기획단 첫 번째 회의가 그쵸? 열릴 텐데요.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싶고요. 오늘 첫 회의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큰 틀은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슈가 없어져서 오늘 총선기획단에서 뭔가 이슈를 던져야 민주당에서도 이런 개혁적인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갖다 메시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좀 뭔가 한두 개 큰 게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총선 기획단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부분도 총선 출마에 대한 거취 부분도 윤곽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극한에 이르는 단식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더 깊고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행보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총선기획단의 발표가 좀 주목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